깨어남의 포효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이 다락방 속의 자아들인데요. 내 안에 있는 여러 자아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마음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무렵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잊고 있던 내 안의 다른 본성을 회복하고 다른 미지의 여러 자아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자아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자아가 있는데 어떤 자아는 더 강하게 부각되고 어떤 자아는 수용받지 못하고 숨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단 하나의 단일 자아로 살아가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또 너무 억압하고 외면한 자아는 아주 나쁜 악마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아를 알고 수용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내 안에 있는 여러 자아들의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주인공 소녀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여러 감정 캐릭터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가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는 주로 감정 캐릭터였지만 오늘의 책에서는 가장 주된 자아인 보호자, 통제자, 상처 입기 쉬운 내면아이 등등으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억압하고 꼭꼭 숨겨두어서 우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외면당한 자아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책은 프롤로그에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깨어남의 포효. 옛날 옛적에 새끼를 낳을 때가 다 된 암호랑이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암호랑이는 사냥을 나가서 염소떼를 만났다. 온전치 않은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암호랑이는 염소떼를 뒤쫓아 가까스로 한 마리를 잡았다. 하지만 추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탈진한 암호랑이는 죽음에 이르렀고 죽는 순간 수컷 새끼를 낳았다. 정신없이 도망가던 염소떼는 위험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왔다. 염소떼는 죽은 암호랑이 옆에서 막 태어난 새끼 호랑이를 발견했고 그 새끼 호랑이를 자기들 무리 안으로 받아들였다. 이 새끼 호랑이는 자신도 염소라고 믿으면서 염소 무리 속에서 자랐다. 낼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목소리로 매해 하고 울며 염소의 냄새를 풍겼고 오직 풀만 뜯어먹었다. 새끼 호랑이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염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새끼 호랑이의 몸 안에서는 호랑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다. 늙은 수컷 호랑이 한 마리가 염소떼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염소 한 마리를 죽였다. 나머지 염소떼는 호랑이를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우리의 염소 호랑이는 달아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어떤 위험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늙은 호랑이는 셀 수 없이 사냥을 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새끼 호랑이와 맞닥뜨린 이때만큼 충격을 받은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늙은 호랑이는 거의 다 큰 이 호랑이를 데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녀석은 염소의 냄새가 나고 염소처럼 매해하고 울고 다른 모든 면에서 염소처럼 행동했다. 다소 무뚝뚝한 데다 특별히 동정심이 많지도 않은 늙은 호랑이는 어린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고 근처에 있는 개울로 끌고 가서 어린 호랑이에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다.
하지만 어린 호랑이는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어린 호랑이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늙은 호랑이가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린 호랑이가 이해력이 없는데 실망한 늙은 호랑이는 다시 어린 호랑이를 끌고서 자신이 염소를 사냥했던 곳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염소의 사체에서 고깃덩어리를 잡아 뜯어 어린 녀석의 입속으로 쑤셔 넣었다. 어린 호랑이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해 갈 것이다. 처음에 어린 호랑이는 구역질을 하면서 날고기를 뱉으려 했다. 하지만 늙은 호랑이는 어린 호랑이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해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린 호랑이가 새로운 음식을 억지로 삼키게 만들었다. 늙은 호랑이는 어린 호랑이가 날고기를 다시 삼킨 것을 확인하고서 어린 호랑이 입에 날고기 한 조각을 더 쑤셔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 어린 호랑이는 날고기와 따뜻한 피의 맛을 음미하면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고기를 다 씹어 삼키고 나자 어린 호랑이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켠 다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커다란 소리로 포효했다. 진짜 호랑이의 포효였다. 그런 다음 두 호랑이는 함께 밀림 속으로 사라졌다. 하인리 짐머는 그에 져서 인도의 철학에서 이 이야기로 서두를 열며 어린 호랑이의 포효를 깨어남의 포효라고 이름 붙인다. 이 깨어남의 포효란 무엇일까? 이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잘못 혹은 부적절하게 표현한 자아상을 지녀왔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꿈을 꾸고 있다가 문득 꿈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자기가 꿈속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도 비슷하다. 염소 호랑이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자. 늙은 호랑이를 만나기 전까지 어린 호랑이는 자신이 염소라고 믿고 염소가 세상을 경험하는 대로 세상을 경험한다. 어린 호랑이의 현실은 염소의 현실이다. 하지만 염소처럼 현실을 인식하면 어린 호랑이는 온전한 자기 존재의 일부만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어린 호랑이는 다른 여러 가지 인식과 감정과 활동을 경험할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자면 어린 호랑이는 늙은 호랑이가 자신을 일깨워 자신의 본질, 호랑이임을 깨닫게 해줄 때까지 자신의 염소 자아만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염소로 자란다. 우리 모두는 가정과 문화권 속에서 미리 정해진 특정한 방식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으며 자란다. 학습된 인식이 우리가 아는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세상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우리가 아는 자아는 거기에 있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떤 사람이 정신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해보라. 만약 그가 자신의 정신이 세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된 원천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우리의 염소 호랑이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는 자신의 다른 본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상상력이나 깊은 차원의 직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런 다른 원천들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런 다른 본성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요와 즐거움을 접하지 못할 것이다. 이 책과 목소리와의 대화법은 이 다른 본성, 우리의 잃어버린 부분들의 회복을 추구한다. 독자 역시 자기만의 깨어남의 포효를 경험하고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미지의 자아들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외면당한 자아들, 우리의 잃어버린 유산. 우리 인간은 에너지 패턴들, 곧 자아들의 가장 매력적인 혼합물이다. 이 에너지들 중 어떤 것은 친숙하고 편하지만 어떤 것은 특이하거나 낯설고 또 어떤 것은 지극히 불쾌하다. 이 장에서 우리는 불쾌한 에너지들, 우리의 외면당한 자아들의 발달과 이 자아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외면당한 자아들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배척된 에너지 패턴들이다. 이 외면당한 자아들은 천사처럼 영적인 자아, 창조적인 자아, 초자연적인 자아에서부터 음탕한 자아, 이기적인 자아, 심지어 악마적인 자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아들 중에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 외면하게 되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외면당한 자아란 무엇일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이 몹시 싫어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 비난받을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말이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그토록 경멸하게 만드는가? 거부감이 느껴지는 성질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 만약 이 혐오스러운 사람과 당신 자신이 어느 모로 봐도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인다면 당신은 자신의 외면당한 자아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이 사람의 성질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내 삶 속에 안아들이고 싶지 않은 당신 내면의 에너지 패턴을 거울처럼 비춰 보여준다. 우리의 외면당한 자아들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평소답지 않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 다음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30년 동안 정직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한 남편으로 살아온 남자가 절개나 헌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인간관계란 다시 볼 일 없는 누군가와의 이틀 밤의 잠자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여성과 맞닥뜨리고서 격분하는 것. 이상을 꿈꾸며 영성을 추구하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신의 형을 거의 악마처럼 돈과 권력과 여자를 쫓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사려 깊고 온화하고 친절한 여성이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상사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자수성가한 강인한 남자가 겁쟁이나 희생자들을 역겨워하는 것. 이 사례들은 외면당한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강렬한 감정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감정들은 외면된 에너지 패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외면하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자신이 외면한 자아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강렬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외면당한 자아의 발달. 외면당한 자아는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처벌을 받아온 에너지 패턴이다. 이런 처벌은 눈썹을 축혀 세운다든지 관심을 거둔다든지 별로 매력적이지 않군요 하는 것과 같은 미묘한 형태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니면 구타나 공개적 모욕과 같은 강력한 처벌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억압적 힘의 본성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는 동일하다. 어떤 에너지 패턴들은 절대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억압되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이런 에너지 패턴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융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의 외면당한 자아들은 우리의 그림자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 외면당한 자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외면한 자아와
유사한 에너지 패턴을 스스럼 없이 표출하며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외면당한 패턴이 우리 안에서 공명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과거의 고통이나 처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면당한 에너지 패턴이 가능한 빨리 사라지기를 바란다.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히려면 외부의 자극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외면당한 자아를 부끄럼도 없이 내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애버려야만 한다. 문자 그대로 토막살인자 스타일로 살해하든지 아니면 옳으니 그르니 심판하며 상징적으로 살해하든지 말이다. 주온 글씨에 나오는 헤스터 프리는 청교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간통과 관련된 외면당한 자아를 내놓고 다니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고통스럽고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상담했던 제인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성욕을 외면하도록 배웠다. 제인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성적인 행위의 기미를 보였다가는 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욕을 숨기게 됐고 이 에너지 패턴은 그녀의 외면당한 자아가 되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녀는 옷을 수수하게 입었고 객관성, 합리성, 독립성을 가치 있게 여겼고 성을 삶의 본질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요소로만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성욕은 그녀의 무의식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제인은 파티에 갔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다. 그녀는 어깨와 가슴 윗부분이 훤히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아무 거리낌 없이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제인의 외면당한 자아의 화신이었다. 그때 갑자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제인의 외면당한 자아가 이 여성의 자아와 공명하여 진동하기 시작했다. 제인은 이 여성처럼 행동하면 항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두 에너지 패턴이 서로 공명하기 시작하자 몹시 불편해졌다. 하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담한 에너지 패턴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감추어지고 의식되지 못한 메아리였다. 자신이 느끼는 불편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제인은 상대방 여성을 심판했다. 평생 동안 저렇게 역겹고 천박한 모습은 처음 봤어. 저런 식으로 걸어 다니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저 여성의 남편이 이 모습을 본다면 아마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을 거야. 제인이 자기 확신에 차서 맹렬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판단과 분별심을 이용하여 우리의 외면당한 자아들의 진동하는 에너지를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분노와 짜증 또한 삶의 아주 초기부터 외면당하곤 한다. 자식들에게서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심하게 성질을 부렸던 것을 곧잘 떠올리지만 이런 감정이 성인기 삶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자아들이 처음 외면당했을 때를 추적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내담자의 분노의 목소리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외면당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분노의 목소리. 나는 그녀가 매우 어렸을 때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어. 왜냐하면 내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엄마는 화를 내고 그녀의 아빠는 애정을 거둬버렸거든. 그녀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빠는 그냥 방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녀는 나를 숨기게 됐지. 그녀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 하지만 그녀는 결코 나를 풀어주지 않았어. 그녀는 부정적이거나 화가 담기거나 이기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외면당한 자아는 마치 댐 뒤에서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듯이 점차 에너지를 축적한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외면당한 자아에 대해 하나씩 댐을 쌓는다.
이 외면당한 자아들은 꿈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다음 꿈들에서 이런 묻혀있는 본능의 에너지들을 볼 수 있다. 누군가가 내 집에 침입하려 하고 있다. 내가 야수에게 쫓기고 있다. 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10대의 멕시코 아이들이 내 옆에 앉아서 나를 보며 음흉하게 웃고 있다. 이런 꿈들은 저마다 억압된 본능의 에너지를 상징하고 이 에너지들은 꿈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의식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큰 동맹군 중 하나는 꿈이다. 우리는 꿈을 관찰하고 그 꿈의 상징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외면한 에너지 패턴, 그리고 동일시하고 있는 에너지 패턴, 양쪽을 모두 자각할 수 있다. 우리에게 외면당한 자아들은 어서 와서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꿈속에서 늘 소리치고 있다. 생존욕, 성욕, 공격 욕구와 같은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들이 오랫동안 외면당하면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다시 들어가 중대한 변화를 겪는다. 에너지는 사라질 수 없다. 그래서 외면당한 본능들은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자기 쪽으로 부가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곧 이 에너지들은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악의적으로 변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너지들에게 악마적 에너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외면당한 자아의 에너지가 악마적으로 변하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공격성은 생명을 위협하는 분노로 전환되고 질투는 통제할 수 없는 울화로 변하고 본능적인 성적 충동은 끔찍한 경험들로 변한다. 이러한 악마적 에너지들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 양쪽에서 모두 파괴적이고 포악한 행동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테지만 외면당한 자아에게 말을 걸어보라. 외면당한 자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라. 그것이 통제권을 얻는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어보라. 외면당한 자아의 새로운 에너지를 느껴보라.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의 외면당한 자아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영감, 풀리지 않는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공급해주는 원천이다. 무엇보다 외면당한 자아들은 우리가 지금껏 접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그 새로운 에너지에 깜짝 놀랄 것이다. 당신에게 외면당한 자아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말라. 그저 외면당한 자아의 에너지가 말하도록 허용하라.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소와 다른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통해서 나의 외면당한 자아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가까운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지인에게 유독 불편함을 많이 느끼면서 비판했었고, 또 늘 성공과 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까운 지인에게 너무 욕심부린다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느꼈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아닌 척하고 꼭꼭 숨겨두었지만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통제와 돈, 성공을 원하는 권력 추구의 자아가 저의 외면당한 자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억압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 목소리를 좀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면당한 자아는 무엇일까요? 천천히 나의 자아를 들여다보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